저는 의료정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이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1번 크리스찬, 2번 보수주의자, 3번 의사이자 의료정책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예를 들면은 국힘을 안 찍겠다. 심지어는 민주당을 찍겠다 차라리.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확실한 거는 국힘은 못 찍겠다. 그런 비율이 꽤 높은 걸로 느껴져요. 첫 번째는 일단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된 의사를 이제 양성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의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그게 결국 자기 돈 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이 정도를 투자했으니 어느 정도를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 건데 이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점점점 더 의대를 많이 오고 있는데 만약 갑자기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공계에 있는 이제 똑똑한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공계가 학생이 없어지면 우리가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무슨 전지 이런 것도 만들고 반도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야지 되고 방산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야지 되고 해야 될 게 천진데 그쪽으로는 애들이 안 가고 다 의대로 오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현재 이 스탠스를, 이 포지션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스러워요. 이 증원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원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기왕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약간 증원을 할 수는 있는데 2,000명은 정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 20만 명인가 뭐 이렇게 태어났대요. 21만 명인가 22만 명인가. 근데 의대 정원이 지금 이제 5,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3,000명인데 2,000명이 붙여서 5,000명. 그리고 간호대 정원이 15,000명쯤 돼요, 지금. 그럼 의사 간호사 합쳐서 2만 명이에요. 20만 명 태어났는데 2만 명이 의사 간호사 하면 이게 나라가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거는 앞은 맞는데 뒤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건강보험은 수요에 반응하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에 반응하는 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의 수요는 난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건강보험은 공적 재정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나눠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은 재정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건강보험은 수요 기반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패착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원칙을 모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아. 어떻게 들어주고 돈이 들잖아요, 돈이.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인데 지금 노인들이 쓰는 의료비는 누가 낸다? 청년들이, 장년들이 내는데 지금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지금 청년들이 이제 장년 인구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의 허리 인구로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지금 청년들은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인적 구성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자문그룹은 지난 정권 때부터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우파 정부인데 국민의힘인데 이 내세우는 정책 자체는 컨텐츠와 하려는 이 방식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이거는 지난 정권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이라면 돌이킬 수 있겠죠. 건강보험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 건강보험은 시장 논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익이어야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은 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돈을 안 내잖아요. 돈을 아주 일부밖에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의대생을 이제 더 많이 뽑아도 10년 후나 되어야지 나올 텐데 지금 당장 right now 소아 진료를 할 의사가 없고 분만을 받을 의사가 없고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고 응급실로 들어올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의사가 절대수가 부족하냐? 그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한 13만 명 정도 돼요. 13만 명, 14만 명 뭐 이 정도 되는데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는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 관련, 미용 관련, 성형 관련 이런 의사를 하는 거는 3만 명이라는데요.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만 명 어디서 온 거예요? 그분들이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은 자기의 분야는 수가가 너무 낮은 데다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맨날 소송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 피부 미용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의 문제지 절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식을 좀 바꿔드리고 싶고 수가를 해결해주면은 지금 개원하시는 선생님들, 흉부외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병원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요. 수가가 현실화되면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없애주면은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일본이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싶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본드 같은 건데 결합력, 체제 유지 제도인데 이거를 흔들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건강보험이 기본권 의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온갖 거를 다 급여로 해주고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내가 책에도 썼지만은 그 유방암 수술하고 보형물 유방 성형하는 거 그거 건강보험 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유방 수술을 해서 너무 상실감이 크니 보형물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주자. 이거 좋은데 한쪽에는 암으로 진단받으면 5%만 내면 되는데 진료비 그 5%를 못 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먼저 보듬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다 팽개치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거는 건강보험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분, 알로케이션의 문제죠.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사람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의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고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거는 기본권 의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되는 의료이지 상품 의료가 아닌데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온갖 거를 다 건강보험 급여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선배로서 되게 미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2000년대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좀 제대로 요구를 했다면은 달랐을 수도 있는데 못했고 또 내부적으로 너무 쉽게 협상을 했달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MZ 세대에게 그 짐이 내려왔는데 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좀 무책임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MZ 세대가 대한민국 의료를 구할 것이다. 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선배 세대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만 했는데 얘들은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뭔가를 액션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텐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갈지 뭐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있어요.
어차피 2월 말이 되면은 다 턴이 바뀌는데 사직서를 내더라도 2월 말까지 병원에 있다가 나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텀을 지키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이제 전공의들이 그 2주 정도 이제 먼저 나간 거거든요. 그 2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게 상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반항이 아니라 상실감이고 포기예요. 이거를 지금 대통령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반항이 아니라 그냥 포기한 겁니다. 포기는 정말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우는 거는 애정이 있어야 싸우면 되잖아요. 애정도 없으면은 정말 좀 무관심하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포기를 하고 나간 거지 반항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애들이라 좀 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안 돌아올 애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애들 안 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애들 안 오고 그나마 좀 괜찮은 인기과 애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걔들은 지금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전공의를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1, 2년만 더 참으면은 이게 전문의를 딸 수 있고 이 전문의는 자기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됐는데 영상의학과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애들은 내가 이거 1, 2년 더 고생해서 소아과 전문의가 된들,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들, 난 분만도 안 받을 거고 애들도 진료 안 할 거고 나가서 피부 미용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걔들은 안 돌아올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일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는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올 애들이라도 좀 건져야 되지 않을까.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정부가 알아야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그게 맞지. 처음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건강보험의 개념 정리.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100조가, 작년에 쓴 돈이 100조가 넘어요. 건강보험이 쓴 돈이 100조가 넘어요.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예산이 100조예요. 그러니까 작년인가에 그 정부 전체 예산이 600조였는데 교육부가 102조인가 쓰고 보건복지부가 100조인가를 쓰고 이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데 국방비보다 더 많이 써. 보건복지비 비용을. 옛날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뭐 한 30조?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일개부서가 지금 200조를 주물럭주물럭하고 국민연금도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돈을 많이 만지는 부서인데 아무런 이런 견제 없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난 이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좀 다혈질이다 보니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의사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환자를 버리고 나갔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환자를 버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옆에 있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대까지는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 댓글 다는 의사들 이참에 면허 다 날리라고 그렇게 댓글 다는 거 나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의사 한 13명 정도 있는데 면허 다 날리면 누구한테 수술 받으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의사들이 평소에 엄청 잘했으면 덕으로 막 이렇게 엄청 잘했으면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이 이제 되게 나쁘고 파렴치하고 돈만 알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의사가 환자만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게 먹고 살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잖아. 근데도 이게 사람들은 돈만 아는 파렴치한 인간들이고 면허를 다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사들 보고 이슬만 먹고 살아라는 거. 근데 만약 의사들이 정말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된다면 이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겠습니까? 그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의사들이 이게 그냥 근로자랑 똑같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안 가지. 쿠바는 그 상대인가? 여기가 제일 커트라인이 높대요. 그리고 그런데 떨어지면은 의대를 간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지 궁금합니다.